안녕하세요, 랩넌트입니다. 2010년도 정도에 나왔던 고성능 전동휠의 척도가 뭐였을까요? 바로 모터의 크기였습니다. 우리가 그때 모터 크기가 크면 거의 고성능, 성능이 좋은 녀석이다 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4인치, 16인치 전동휠을 탈 때 좀 고성능이다 하면 18인치, 좀 엄청 고성능이다 이러면 22인치 몬스터라는 녀석, 그리고 2020년도인가 그 정도에는 몬스터 프로라고 해서 24인치 전동휠까지 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모터 인치가 커지니까 필연적인 단점이 생겨요. 반응성이 좀 떨어집니다.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가속이나 제동을 할 때 한 템포 느려진다, 즉 둔해진다는 말이고요. 좌우로 턴을 하는 이런 운동성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제가 2019년도에 전동휠 최초로 17인치급 타이어를 장착한 니콜라가 나왔는 거 제가 그때 엄청 잘 탔고 칭찬을 많이 했었어요. 16인치급이 아니라서 안정성은 확실히 더 좋았고 19인치급이 아니라서 가속, 제동, 등판 이런 것들은 또 잘 되더라고요. 전동휠 타는 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전동휠의 제품군이 17인치급 전동휠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가운 17인치급 전동휠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2021년도에 출시해서 한 2년 정도 여러가지 개선점들을 거쳐서 2023년에 완성형이 된 인모션 V12를 이 시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모션 V12 전원도 넣기 전에 공기압부터 넣겠습니다. 안 그러면 튜브 노즐 부위가 찢어져서 정비 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 공기 넣고 처음에 전원을 켜면 어플 연결하라고 디스플레이에 안내가 딱! 이때까지 전동휠 많이 만나봤지만 전동휠에서 이런 디테일을 만날 줄이야. 눈물 닫고 어플 연결하면 초기 제품 활성화 관련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단에 동의하기 클릭하시고 활성화 버튼 누르면 활성화 진행됩니다. 그 다음은 제품 계정 등록 여부를 묻습니다. 스킵을 누르는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차후에 계정 비밀번호를 분실하거나 제품을 중고로 판매하실 때 계정에서 제품 등록 해제를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차후에도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하니 일단 스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동휠 전원 버튼은 약 1초간 눌러주시면 전동휠 전원이 들어오고요. 전원이 들어온 상태로 짧게 전원 버튼을 눌러서 상향등과 하향등을 차례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V12는 가장 강력한 17인치 전동휠 중 하나입니다. 사실 전동휠의 최고 속도는 높은 속도로 주행하라는 의미보다는 안정성이 포인트입니다. 시속 40km를 달리더라도 최고 성능이 50km인 전동휠이면 배터리가 낮을 때라든지 경사가 있을 때, 노면이 안 좋을 때 등 외부 요인에 의해서 조마조마하게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는 녀석으로 40km로 달린다는 거는 그만큼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추월 가속, 등반 등 다양한 상황 속에서 속도 컷에 대한 위험이 현저히 적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체중이 90kg 이하라면 토크형보다는 고속형을 더 추천드리는 이유도 방금 말씀드린 이유와 동일합니다. 고속형만 하더라도 토크가 충분한데 안정성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속형으로 동네 산을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체중 80kg 기준으로 너끈했고요. 내려올 때 급경사에서도 급제동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체중이 100kg가 넘으시는 분들이시라면 사실 안전을 위해서 토크형을 선택하셔서 좀 더 강력한 제동력을 확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배터리는 1750W의 용량으로 저속주행 시 약 100km, 고속주행에도 5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대용량 전동휠입니다. 16인치 크기의 V12는 유선형의 세련된 디자인입니다. 자동차 앞뒤 좌석에 넣고 뺄 때에 크게 어려움 없이 넣고 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또한 두께는 1750W의 대용량 전동휠들 중 얇은 편에 속합니다. 심지어 T3보다 재원상 3cm 이상 얇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에 싣고 내리는 입장에서는 각진 디자인보다는 유려한 디자인이 확실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의 방식이 클래식한 전동휠의 방식이라 대부분의
전동휠 사용자들이 적응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 캐리어와 분리된 타입의 손잡이도 금속 재질이라 킹송 16X와 같이 손잡이가 뽑히는 파손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전후 좌우에 모두 위치한 LED와 12W 출력의 전조등은 야간 주행 시 시인성을 확보해줍니다. 특히 전조등은 상향등과 하향등이 분리되어 있어 사용 편의성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상향등과 하향등, 상하향등 모두 점등되니 시내 주행 시에는 하향등 정도만 켜고 다니고 인적이 없는 곳에서는 상하향등을 모두 켜면 되니 편했습니다. 그리고 전조등 LED 칩 수명 보호를 위해 주행 시 더 밝아지는 섬세한 배려도 돋보였습니다. 사실 오토 헤드라이트 기능이 있어서 사용을 오랜 기간 해봤는데요. 어두운 상황에서 주행을 할 때 가로등, 자동차 어떤 오류로 인해서 한 번씩 전조등이 자동으로 꺼지는 증상이 생겨서 자동 모드는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아마 킹송유 제품을 타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았어요. 전동휠 최초로 적용된 터치식 디스플레이는 전동휠 어플을 켜지 않아도 배터리의 잔량, 현재 속도, 최고 속도, 누적 주행 거리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심지어 전동휠의 구동 설정까지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번거로운 어플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방수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모션 V12는 공식적으로 IPX 5등급이라고 제조사 제원에 나와 있습니다. IPX 5등급은 모든 방향에서 오는 약한 물줄기에 대한 저항을 가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우천시에 공격적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타 전동휠들과 달리 메인보드가 이중 밀폐되어 있는 점 등 각별히 신경을 쓴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만, 인모션 계열의 방수를 너무 과신해서 스스로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V12는 정비사의 관점에서 분석했을 때 가장 안전한 전동휠 중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전동휠 시장이 나날이 발전해 왔는데요. 고스펙, 고용량, 고속주행 능력, 서스펜션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방수 능력이라던가 배터리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제품에 대한 편의성,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대전에서 전화가 오신 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인모션은 고장이 너무 잘 나서 고장이 안 나는 비고드 제품을 추천해달라. 사실 대화를 해보니까 큰 오해가 있으시더라고요. 인모션은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용자 보호를 위해서 제품에 락을 걸게 됩니다. 메인보드, 모터, 배터리에 있는 다양한 센서들이 제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고장은 해결하지 않았는데 자꾸 잠금만 일시적으로 풀게 되니까 지속적으로 다시 잠금이 걸리는 현상이었습니다. 사용자는 그거를 모르고 있다 보니 자꾸 고장이 난다고 오해를 했던 거더라고요. 인모션은 정밀하게 제품 자체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전동휠 모델 중 최초로 과출력에 대한 경고 기능을 탑재했던 이력이 있고요. 배터리의 온도에 대한 모니터라던가 충전 시 온도에 대한 제어도 이루어집니다. 또한 좌우 배터리 팩의 전압 차이가 날 경우 안내도 해주게 되고요. 심지어 충전 시 좌우 배터리의 미세한 전압 차이에 대해서도 간혹 경고를 울리기도 할 정도로 깐깐하게 여러분의 안전을 체크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속 경고, 온도 경고, 저전압, 과전압 경고 등으로 사용자의 안전을 지켜줄 겁니다. 자, 이제 눈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모션 V12 배터리 팩을 실제로 열어보았습니다. 배터리를 관리해주는 배터리 보호 회로가 보이는데요. 출력 제어를 하는 칩의 개수가 한 팩당 무려 12개입니다. 또한 배터리 팩 내부의 온도를 두 곳에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배터리 셀 보호는 능동형 IC 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출시된 17인치급 제품인 킹송 16X의 회로와 비교해볼까요? 4년 사이에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발전이 눈에 그대로 보이실 거예요. 배터리뿐만 그럴까요? 고출력에 알맞는 메인보드의 방열 성능은 필수적일 겁니다. 메인보드의 방열판의 크기는 곧 열을 얼마만큼 많이 메인보드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인 열을 지속적으로 공기 중으로 내뱉어내야 하는데요. 17인치 전동휠 중 니콜라 킹송 16X의 방열판 대비 2배 이상 커진 방열판의 사이즈부터가 그 성능의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17인치급 전동휠의 가장 큰 장점은 치우침 없는 밸런스입니다. 정확히는 지름 16인치, 폭 3인치의 타이어를 사용하는데요. 3인치 폭의 타이어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8인치 전동휠에 비해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승차감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14인치 전동휠을 시속 40km 이상으로 주행하면 타는 사람이 불안한 느낌을 받는데요. 17인치급인 이 녀석은 고속주행 안정감이 뛰어납니다. 또한 V12의 발판 높이를 가장 아래쪽으로 낮추어서 주행할 경우 무게 중심이 낮아지다 보니 킹송 16X 사용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기체의 워블 현상도 거의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가속 제동이 사용자의 명령에 즉각 복종하듯이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등반을 할 땐 18인치보다 앞꿈치에 힘을 덜 주더라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치고 올라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동거리 측면에서도 18인치 전동휠보다 확실히 빠르게 제동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속형에 기본 장착되는 CST 타이어는 HT에 장착되는 타이어보다 확실히 가벼운 타이어가 장착되는데요. 가벼운 타이어는 운동 성능이 경쾌하고 고무가 말랑해서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행감을 선사합니다. 도로 컨디션이 조금 좋은 곳에서는 고속주행을 하면 마치 빙판길 위에서 주행하는 것처럼 발판을 통해 올라오는 불쾌한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 확실히 미래의 이동수단 느낌이 들어 좋았습니다. 전동휠이 전동 킥보드에 비해 안전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바퀴의 크기인데요. 17인치급 정도가 되면 사실 전동휠 중에서도 승차감이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장애물 돌파 능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한 타이어가 두꺼워서 공기압만 38 psi 이상 주입한다면 모터림을 깨먹을 일도 거의 없을 거라 제품 유지 보수 면에서도 강점이 있을 겁니다. V12는 전조등 아래쪽 2개, 후방 충전구 아래쪽에 2개, 총 4개의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습니다. 여유로운 라이딩을 위한 사용자 편의성이 갖춰져 있고요. 실내에서 전동휠 이동이 편리한 캐리어가 일체형으로 장착되어 있어 전동휠 사용이 제한되는 실내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짧은 계단을 오를 때 필요한 공회전 방지 시스템이 손잡이 아래쪽에 장착되어 있어 매번 전원을 꺼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여주는 사용자 친화적인 제품이었습니다. V12는 전동휠을 극도로 안전하게 극도로 고급화시킨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동휠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 전동휠을 기존에 사용하던 분들까지 충분히 선택지에 올릴 수 있는 올라운드 전동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정비사의 관점에서 제품을 분해해보며 제품의 설계 방식, 마감 품질을 보았을 때 전동휠 내구성을 높여 사용자가 정비를 받아야 할 상황을 최소화하려는 제품 개발자의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사용자가 물리적 사고, 우천시 험하게 타는 일만 아니라면 정비를 해야 할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인모션 V12 중국 내수용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라벨 등이 모두 중국어로 되어 있고 수리 및 정비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하시고, 랩넌트 전동휠을 통해 정식 해외 수출형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 아래 댓글을 통해 연락 주십시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V12를 타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 댓글을 통해 많이 남겨주세요.